오늘은 3.1절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기념하며 쉽니다. 내가 쉬는 오늘 하루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앞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존재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역사를 생각해 보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생각을 가지고 특정 종교나 계파를 따지지 마세요. 그리고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주체적 인간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 것입니다.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그럼 세 편의 책, 역사란 무엇인가? 조선상고사, 김상덕 평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이다. 과거는 과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에서의 의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라는 것의 의미는 고립한 현재에서가 아니라 과거와의 관계를 통해 분명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시시각각 현재가 미래에 의해 잠식됨에 따라 과거는 그 모습을 새롭게 하고 그 의미를 바꾸어 간다. 유감스럽게도 현대의 새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를 보는 눈은 거의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 과거를 보는 눈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현대의 새로움은 당연히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름 없는 수백만 명은 다소간에 무의적으로 함께 사회적 힘을 이루며 행동하는 개인들이었다. 불만을 품은 수천 마을의 수백만 명의 농부들은 역사가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큰 변화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다. 그러나 모든 효과적인 운동에는 반드시 소수의 지도자와 많은 추종자가 있지만 이것은 운동의 성공에서 다수자는 필수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한 시대의 위인이란 시대의 의지를 표현해주고 그것을 완성하는 인간을 일컫는 것이다. 그의 행위는 시대의 정수이자 본질이다. 그는 곧 자기 시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역사란 한 시대가 다른 시대 속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일들에 관한 기록이다. 과거는 현재의 빛에 비춰졌을 때에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또 현재도 과거의 조명 속에서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이란 어느 정도까지는 해석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역사적 해석은 언제나 도덕적 판단, 그리고 가치 판단을 내포하는 것이다. 역사란 하나의 투쟁 과정으로서 그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결과는 그것을 좋게 판단하든 나쁘게 판단하든 직접 간접적으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켜서 성취한 것이다. 모든 위대한 역사 시기에는 승리와 더불어 희생이 뒤따르는 법이다. 역사는 그것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을 확립할 때에만 의미와 객관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역사의 진보는 사실과 가치와의 상호 의존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다. 단재 신채호가 말하는 역사. 단재 신채호는 구한말에 낳은 천재적 사학자이자 열렬한 독립운동자이다. 청러 1세 제국이 서로 침략하던 시기를 만나 5천년 조국의 명맥이 날로 기울어가고 백성들의 우울함은 걷잡을 수 없을 때 억누를 수 없는 복받쳐 오르는 마음과 열망으로 한자루 붓으로 사회에 드러냈고 이로써 민족의 심장을 쳐서 움직였다. 당시 사상이 어지럽혀지고 도의가 땅에 떨어져 국가의 역사적 전통이 바로잡히지 못하고 민족 정기가 두드러지지 않음을 똑바로 보았다. 모든 원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차지하려는 앞서 배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사사로운 마음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모든 것을 교묘히 바꾸어 옳은 것은 그르게 만들고 착각하고 알 수 없도록 꾸몄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나와 나 아닌 상대의 투쟁이 시간적으로 발전하고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의 상태에 관한 기록이다. 내가 보건대 고조선사는
내란이나 외구의 병화에서보다도 고조선사를 저작하던 그 사람들의 손에서 더 많이 없어지고 파괴되어 버린 것 같다. 이전의 조선의 사가들은 언제나 그 쓰는 바 역사를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위하여 희생시켰다. 고조선은 강한 적이 침입하면 각 수도 소속의 부락들이 연합하여 이를 방어하고 가장 공이 많은 부락의 수두를 제1위로 높여서 신수두라 불렀는데, 신은 최고를 의미한 것이며 기타 각 수두들은 그 아래에 부속하였다. 사만사에서 보이는 소도는 수두를 음역한 것이고 신소도는 신수의 음역이다. 진단구 변국도에 나오는 진단의 진은 신의 음역이고 단은 수두의 의역이며 단구는 곧 수두 하느님의 의역이다. 후에 일어난 왕조가 앞 왕조를 미워하여 역사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 파괴하고 불살라 없애버리기를 위주로 하므로 신라가 흥하자 고구려, 백제 두 나라의 역사가 볼 것 없게 되었으며, 고려가 일어나자 신라의 역사가 볼 것 없게 되었으며, 이조가 일어나자 고려의 역사가 볼 것 없게 되어 언제나 현재로서 과거를 계속하려 하지 않고 말살하려고만 하였다. 그리하여 역사에 쓰일 재료가 빈약하게 된 것이다. 이조 태종이 유학을 중심으로 삼고 그 밖의 일체를 배척하여 이단으로 간주되는 문자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는데, 고조선의 역사에 관한 시류에 손꼽히는 신지도 그때 애군을 당했다. 역사를 자기 국민들이 비추어 볼 거울로서 제공하려 하기보다는 외국인에게 아첨하고 잘 보이려 한 뜻이 더 많아서 자기 나라의 강토를 조금씩 잘라서 양보함으로써 끝에 가서는 건국시대의 수도까지 모르게 하였다. 독립운동가 김상덕? 혹시 영주라는 호를 가진 분을 아시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것이다. 혹시 김상덕이란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아시는 분이 흔치 않을 것이다. 해방 뒤 친일파를 청산하는 반민특위 위원장을 지낸 분이라면 그분 하실 사람은 더러 계실 것이다.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실정이다. 김상덕 선생은 1891년 경북 고령군에서 태어나 일본에 유학, 고학으로 와세다 대학을 다녔다. 1919년 3.1운동에 직접 계기가 되었던 28 독립선언을 일본 유학생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적도 도쿄에서 주도하였다.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1년여 감옥 생활을 마친 그는 출감하자마자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 의정원 의원에 선출되면서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상하이의 국민대표회의와 상해청년동맹회에 참여하고 의열단에서 김원봉과 함께 일제와 싸웠다. 외교론과 실력 양성론에 빠진 상해 임시정부를 떠나 만주로 건너가 각급 무장독립운동단체에서 일제 타도의 선봉에 섰다. 선생의 일관된 이념은 자주독립의 민족주의 노선이었다. 선생의 만주에서의 항일투쟁은 아직 묻혀있는 부분이 많지만 혁혁한 전공을 이루었다. 김상덕 선생은 특히 항일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을 위하여 후덕한 인품과 아량으로 민족 유일당 운동의 산파 역할을 하였다. 당시 독립운동 세력은 지역, 친분, 이념에 따라 산산이 분열되어 민족적 역량을 한데 모으지 못한 상태였다. 중일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일제의 패망이 머지않았음을 간파하면서 민족독립당 세력을 이끌고 중경임시 정부에 참여하여 백범, 김구 내각의 문화부장으로서 일제와 치열하게 싸웠다. 선생은 피어린 민족해방 투쟁 과정에서 부인과 막내딸을 잃고 어린 남매를 중국인 고아원에 보내면서까지 항일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1945년 8월 일제는 마침내 패망하고 김상덕 선생은 김구 주석과 함께 임시정부 요인 제1진으로 그해 11월 망명 27년 만에 환국하였다.
어린 남매는 아직 중국에 남겨둔 채였다.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것을 요구했고 30여 년 동안 풍찬 노숙하면서 일제와 싸워온 임시정부 요인들은 환영객 하나 없는 고국 땅 쓸쓸한 김포공항에 발을 디뎠다.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고난은 해방된 조국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어디 이분들 뿐이겠는가. 미군정에 이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은 사이비 민족주의자들과 친일파의 천국이 되고 진짜 독립지사들과 그 후손들은 다시 한 맺힌 세상을 살아야 했다. 김상덕 선생은 과도입법의원을 지내고 1948년 5월 10일 재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고향 고령 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높은 공적과 투철한 민족 역사관, 고결한 인품이 평가되어 재헌국회는 그를 반민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민족과 조국을 배반하고 외적에 빌붙은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중책을 맡은 것이다. 이승만 정권에는 친일 반민족 분자들이 권부 곳곳에 파고들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정부 요직 특히 사법검찰군경을 비롯하여 언론학계재계에 친일 분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었다. 김상덕 선생이 중심이 된 반민특위는 친일 수괴들을 속속 체포하여 역사의 재판정에 세웠다. 하지만 이승만은 자신의 수족들이 구속되는 것을 못마땅해하고 친일파들은 반민특위 요인들을 빨갱이라고 몰아쳤다. 자신들이 발행하는 신문을 통해 연일 국가안보를 해치는 빨갱이들을 처단하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특위 요인들을 암살하고자 기도했다. 암살 대상 제1호는 김상덕 위원장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김상덕 선생이 임시 거처하는 관사로 은밀히 찾아와 자신의 수족들, 악질 고등계 형사 출신들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협력하면 입각을 고려하겠다는 빅딜을 제안했다. 김상덕 선생은 단호히 거절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대통령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회복하라고 충고하였다. 이승만 정권의 보복은 잔혹했다. 친일파 청산의 정신적 지주이던 김구 선생은 암살되고 반민특위는 경찰의 폭력으로 짓밟혔으며 반민법 제정과 외국군 철수운동에 앞장섰던 진보적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되어 줄줄이 체포되었다. 곧이어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전란 중에 김상덕 선생은 납북되어 북으로 끌려갔다. 북한에서 자세한 활동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후에 평양 근처의 제북인 사묘역에 안장되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희생한 항일 독립지사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던가, 반면에 친일파들이 어떻게 대를 이어 호의호식하며 지배 세력이 되었는가, 이런 실태는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여기에 과거 군사 독재에 빌부터 한 몫을 했던 자들이 다시 지배 세력이 되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서민 생계를 짓밟고 남북 군사 대결을 부추기는 현실과 겹쳐져 다시금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어찌 김상덕 선생만의 일이겠는가? 독립지사들은 망국을 당하여 조국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들은 조국 광복의 재단에 재산을 바치고 몸을 바쳤으며 혼까지 바쳤다. 그 후손들은 배우지 못하고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2대, 3대는 물론 4대, 5대에 이르기까지 영락한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친일파 후손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이다. 심판 세습제가 국치 100년이 넘고 광복 79년이 되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쉽게 시정될 것 같지도 않다. 김상덕 선생의 결의에 바친 삶은 고난의 길이었고 반민특위의 좌절은 민족 이성의 패배였다. 단죄되어야 할 도둑이 거꾸로 주인을 몰아내고 안방을 차지하게 되면서 가치관이 전도된 남한 사회에서 선생이 설 자리는 없어졌고
납북되어 올라간 북한에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민족 모순에서 비롯한 역사의 왜곡이자 비극이다. 김상덕 선생의 역사적 복권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지키는 길일 터이다. 선생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그 삶과 가치관의 유통기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은 세 편의 책을 통해서 3.1절에 새겨보아야 할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현재에 존재합니다. 객관적인 역사는 과연 존재할까요? 세상에 완전히 객관적인 것은 없습니다. 현재의 내가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재해석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에서 역사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시고 힘을 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 짧은 생각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